네, 반갑습니다. 12월 29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아침 시황도 이렇게 해볼까요? 이제부터 라이브로. 자, 일단 해외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질구질한 거 이게 변명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이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좋은 거야. 아시겠죠? 자, 일단 해외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26% 상승 마감이 했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6%. 자, 둘 다 이제 상승 출발하긴 했어요. 근데 느낌이 조금 다르죠? 네, 다우지수는 그래도 아침 시작보다 조금 더 상승해서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는 경기 상황은 괜찮은데 금리가 조금 부담된다 뭐 등등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정도 모습이고요. 또는 기술주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이런 정도의 모습인데, 자, 오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은요, 뉴욕 증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봐야 되겠죠. 오늘 쉬어가자 차익 매물, 이게 맞는 거네요. 그죠?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차익 실현 때문에 혼조세로 마무리되었다. 요걸 한번 볼까요? 한국경제TV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특별한 건 없었다는 이야기죠. 특별한 건 없었고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 그렇지만 격리 지침을 완화한 것이 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를 했다. 뭐 이것 때문에 이건 좋은 소식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이 떨어져서 뭔가 부담을 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미크론의 어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국이 이제 격리 지침을 완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다. 자,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이 부분 중요한 거죠. 이 질병통제센터죠. CDC에서 이번 지침이 코로나 감염자의 전파력 증상이 나타나기 전 2일부터 3일 동안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자,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뭔가 좀 전파력이 약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일 정도만 그냥 잘 격리를 시켜도 괜찮구나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격리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사람들의 활동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부분이죠. 항공업계 자체가 격리 기간이 길어서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었다는 이 부분들이 있었는데 격리 기간 단축이 되게 되면서 조금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에 따른 투자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을 보고 있다. 이것도 한 가지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좀 다른 내용이 있었겠죠? 확산 등이 뭐 주춤하고 뭐 모습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이야기 따로 없었던 것 같네요. 그죠? 네.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빠진 이유가 뭐냐 보자 이거죠. 쉬어가자 차익 매물이 나왔다. 공포지수는 내려가서 투자심리는 다 좋아졌네요. 이 빅스 지수가 보통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그래서 공포지수를 많이 불리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수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게 내려가면 지수는 올라가고 요게 올라가면 지수는 떨어지고 이런 식인데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투자심리는 나쁘지 않다. 이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뭐 확산되는 어쩌고저쩌고 등등등 나왔는데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별게 없네요. 그죠? 다 좋았는데 왜 빠졌냐라는 부분인데 그냥 차익 실현이네요.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없네요. 차익 매물이 출회했기 때문으로 읽히고 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한 것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지금 없는 상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했어. 이렇게 되면은 차익 매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는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연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등등등의 여러가지 내용이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하지만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였다. 차익 매물 촐회라고 써있네요. 네, 아무튼 차익 매물, 즉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변수를 보였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은 뭐 나쁜 악재라든지 사실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도 없고요. 그냥 뭐 특별하게 대단히 큰 그런 재료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거 한번 봐야 되겠다. 동학개미들 3조 원 던졌다. 한국 증시 역대 최대
역대 순매도. 제가 어제 수급 보면서 조금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만 금융투자만 1조 4천억, 외국인들도 보니까 4천억 넘게 순매수.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만 이런 게 나타난 거예요. 코스피에서만 2조 원이고요. 코스닥도 합치면은 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뉴스거에 나올 것 같았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28일 하루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3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건 뭐 대규모로 갖다 집어넣는 건데, 배당락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배당락 때 주가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연말 시점에 들어가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연말 시점으로 들어가려면 연휴가 길어지기 때문에 아주 뭔가 좀 이제 불안하다. 왜냐면 주식을 안고 자는 게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스러운 내용을 작용했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 판단이 좀 되는 거죠. 대주주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매도일, 즉 28일 같은 경우는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는, 즉 28일까지 매도를 하고 나면 대주주 양도세를 내지 않는 날이고, 29일부터 갖고 있다라면 대주주 양도세를 내는 날이다. 그 부분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것 때문일까요? 지금 대주주 요건 때문에 주식을 팔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주가가 매도가 많이 나왔다, 3조 원이나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약간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 순매도 규모가 가장 컸다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뭐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너도 나도 다 모여가지고 뭘 했어요? 삼성전자 순매수를 올해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무지막지하게 사들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온 가족이 다 합치면 10억 원이 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가족끼리 만나가지고 야 삼성전자 샀다. 너도? 야 나도. 뭐 그거 삼성전자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가족 회의할 때 보면은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사셨어요? 아들아 너는 얼마나 샀냐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봤을 때 10억 원이 넘어가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매도가 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손실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니까 이놈의 지긋지긋한 주식들 팔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매도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는 물량과 함께 주가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이다. 이게 누구한테 나왔냐면 개인들에게서 나왔다는 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국내장 못하겠어, 해외 증시로 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자, 개인들이 없다는 것은 증시가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개인들의 물량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외국인과 기관이 채운다라면 탄탄한 저점 지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선물 같은 그런 시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미들이 3조 원 던졌다. 어마어마한 소식이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봐야 되겠다. 휠라홀딩스 목표 가격이 내려갔네요. 좋은 얘기 좀 써주지. 근데 내용을 좀 볼게요. 휠라홀딩스의 목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휠라홀딩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한다. 대신유권이에요. 그 다음에 목표적 주가는 직전보다 16% 내린 53,000원을 제시했다. 지금 가격 대비해서 53,000원이면은 아직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가격대가 아직도 제법 높게 올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53,000원만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53,000원을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브랜드로서 가치가 매우 저평가된 상황이다. 이거 맞아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의 피해가 컸던 점을 반영해서 주가를 하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지금 그래서 이번 분기에 장사를 잘 했냐 못했냐인데 여기 지금 나오네요. 4분기 휠라홀딩스의 매출액은 8,385억 원, 영업이익은 857억 늘었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26% 성장할 것이다. 그죠? 늘어났잖아요. 영업이익은 지난 중국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 국내 매출액은 1년 전보다 6%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은 118%나 늘어날 것이다. 실적이 다 증가한 건데요. 그죠? 4분기 실적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비주, 이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은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이 언제 발표된다고요? 다음 달 정도, 즉 1월 달 중반 지나면 이제 실적 발표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코로나 관련주 괜찮네 라는 얘기가 좀 나올 거고, 소비주 좋아졌네 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도 이제 많이 진정되었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생각한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뭐 목표 주가를 내리든 말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그 경기 재개 관련한 종목들, 특히 소비 종목군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이 이제 지금 현재 4분기에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실적이 증가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도 뭔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죠. 오미크론 때문에 또 다시 뭐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막 등등등 얘기가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부분들을 통해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적은 증가했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평가된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나와버리게 되니까 이것 봐라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주들은 꼭 큐일라 홀딩스 뿐만이 아니에요. 소비주로 넘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거의 적당한 포인트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참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점점점 좋아질 거고, 점점점 개선될 때 그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히려 많이 하락했네요. 5%, 5,800만원까지 내려갔어요. 네, 비트코인. 코인이 좀 떨어지다 보면은 코인 쪽에 들어간 자금들은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시장이 계속 회복되고 있어요. 근데 코인은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3,600 가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 있네요. 네. 뭐 생존 전략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뉴스들이 많다. 메타버스, NFT, 새로운 성장 테마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거는 지금 좀 지나간 재료 같은데요. 네, 지나간 재료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키워드가 뭐냐 한번 봅시다. 대선에 금리 인상, NFT까지 굵직한 재료가 많다. 이걸 아직도 악재로 이야기하고 있는 뉴스가 있군요. 이런 뉴스는 보지 마세요. 굳이 지금 금리 인상은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이 금리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테고요.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된다? 이건 축하받을 일입니다. 이건 겁먹을 일 아니에요. 무서운 일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회를 삼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를 악재로 다루고 있는 이런 뉴스 자체가 나쁜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내년도가 됐을 경우에 저는 이제 상반기를 보고 있지만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 이 모든 것이 지금 보면 저는 다 호재라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계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가장 많이 떨어진 국가 쪽으로 일단 투자금이 모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떨어진 상태에서 받아갖고 올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하실 만한 부분은 지난 5월부터 공매도가 허용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이번 하반기가 작살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더 나을 공매도가 없잖아요. 왜냐면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면 공매도가 환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였어요?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털고 나가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내년도 밴드를 한번 봅시다. 2022년도에는 2800에서 3450, 2800에서 3400, 2850에서 3300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새해에는 상황이 3300, 전고점 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이건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좀 크게 보시는 분들은 2900에서 3450, 2890에서 3480, 뭐야 이거? 근데 여기서는 3600까지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KB증권. 여러분들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리서치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요, 이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범위를요, 내년 시장 범위를 지금 현재 가격에 맞춰가지고 보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네, 내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럼 내년도에 계속 이 범위 안에서 찌끌찌끌 움직인단 말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내려가든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 그냥 이 범위 안에서 계속 박스만 1년 동안 내내 박스만 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부분을 본다면 증시 전망이 좋아지고 뭐가 다 좋아지고 뭐 보수적으로 보고 이제 생각하는 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보수 얘기했다가 올라갔을 때는 욕을 먹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 지금 얘기든 다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 좋다 다 좋다. 그냥 반도체 IT 이거 다 끼어 들어가 있죠. 반도체 IT 다 끼어 들어가 있잖아요. 다 끼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대형주란 말이에요. 대형주가 올라갈 땐 어떻게 돼요?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변수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네, 보나마나한 뉴스였겠네요. 그죠? 네. 아직 여기서부터가 문제였네. 그죠? 금리가 더 문제고 세계 최대 악재다. 이거 볼 필요 없는 뉴스긴 한데 3,600 간다. 이거보다 더 많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보다 더 많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2,700이든 2,800이든 저점권에 대한 이 박스 형태가 1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뭐 연초에 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정되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 좀 될 것 같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의 뉴스가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건 배당락이에요. 이게 배당락이기 때문에 이 배당락에 대한 기사는 없을까요? 어제 거 정도에 나와 있으려나요? 배당락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3조원 매도했다는 얘기가 어제 있었고, 여기 있네요. 자, 배당락에 대한 영향이 있다. 코스피가 1.39% 떨어져도 포함이다. 왜냐면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락 지수를 배당락 전날인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약 42포인트, 즉 2978포인트까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지수는 보합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데 현금 배당은 사실은 뭐 배당락에 대한 부분은 배당 받았으니까 팔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겠습니다만 현금 배당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실질적으로 배당락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일단 아침 시점에서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거의 지배적인 부분일 텐데 아침 시점을 좀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해외 증시가 약간은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거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보합 수준이긴 합니다만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우리도 한 고개를 넘어서 이제 오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뭐 오늘부터는 이제 연말 앞두고 있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약간 뭐 답답한 모습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잘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제 또다시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의 또는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여전히 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산타랠리 지속된다. 연말 연시에 대한 1월 효과까지 계속 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는 라이브 라이브 시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준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 날것의 느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더 이상 탄론하기 전에 그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동안에는 아침에 시작에서는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거 배당락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회복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참고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 리서치 뉴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가진 종목,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시장, 내가 대응하는 전략 여기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성공투자 계속 기원하고요. 장중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